우선 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선에 대해서 아직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저 혼자 어디 방에 숨어서 인선을 할 생각은 아니고요. 당의 여러 위원님들과 또 지도부와 또 함께 선거를 치렀던 분들과 의논하면서 제가 그동안 약속드렸던 것들을 구현하려면 어떤 분이 맞는 분들인지 고민하겠습니다. 능력을 위주로 제가 약속했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저에 대한 뿌리표는 극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저를 극우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처음과 끝을 다 들어본다면 저는 그 극우라는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하려면, 혁신으로 나아가려면 지금은 강하고 선명한 장동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결국 선거 투표 결과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던, 그리고 40% 넘는 지지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와 싸워서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결선을 1위로 올라가고 오늘 결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도를 넘어선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지지층을 상대로 했지만 6대4의 결과를 받았고 제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많은 보수 유튜버들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청권으로 총수의 유재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호남당 인재가 국민의힘 영남당 인재가 강한데 이번 지금 당대표 양당 대표들이 충청 출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앙사업의 중요성 강조하셨는데 민심은 어떻게 선거에 다루기까지 충청 민심을 어떻게 좀 끌어보고 싶은 생각이신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천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정청래 대표를 충청의 정치인으로 분류하지만 충청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그저 고향이 충청이라는 것 뿐입니다. 저는 충청 출신으로서 정치를 대전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보령, 서천, 제 고향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비해서 진정한 충청인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충청 출신들로 다 전면 배치되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도 충청을 끌고 나갈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당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저를 선택한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충청인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도 알고 있습니다.
늘 선거에 있어서 스윙보터와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왔지만 늘 소외받고 있다는 그 민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충청인들의 민심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구에 가서는 산자부를 대구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중앙부처는 지역과 거리상 밀접하게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부서입니다.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중앙부처를 한 곳에 모아놓은 데는 부처 간의 업무 협조와 유기적인 업무 효율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토를 균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인프라와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지, 중앙부처를 각 시도별로 찢어 놓는다고 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부산이 훨씬 더 발전해야 하고 국제적인 해양 허브 도시로 발돋움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프라와 재원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해왔던 어쩌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가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실도 결국 용산에서 청와대로, 그리고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부산 출신 의원을 해수부 장관에 앉히고 곧바로 연내에 해수부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 발전은 전혀 관심도 없고 지역의 표를 얻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이지용 기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대표님께서 당선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도 대화해야 된다라고 시사를 했고, 정청래 대표도 20일 전당대회 때 화환을 분명히 해주세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그냥 만날 계획이 없으시다면 만남을 위한 조건 있으신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야당의 대표로서 정치를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대했지만 거기에서 건의한 내용을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달서구 시민에게 혜택 주는 치과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작진이 달려가 봤는데 만나고 악수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정치는 아닙니다. 협상은 아닙니다. 그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7명인 우리 국민의힘이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보내주는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 그래서 어느 지점에선가 힘의 균형을 이룰 때에야 저는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온 행태에 비추어 보면 절대 협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숫자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법들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필리버스터라고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들고 실제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회초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접견 제한이 해제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접견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지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제가 당원들과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